2019년 9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보복운전 혐의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법정 안팎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던 카리스마 배우 최민수는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판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찬란한 전성기를 지나 논란의 한가운데 선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사실과 보도를 따라가며 빛과 그림자가 교차한 그의 삶을 차분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울려 퍼진 판결은 단순한 선고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거친 카리스마로 세대를 압도했던 배우의 이름이 이제 범죄 기사 속에서 언급되는 현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중은 스크린의 영웅이 어떻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언제나 폭발적인 힘을 발산했습니다. 대중은 그의 눈빛 속에서 자유와 저항을 읽었고 언론은 90년대 아이콘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도에 따르면 그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종종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무대 위의 영웅이 무대 밖에서는 왜 이토록 불안정하게 비쳤을까요? 1990년대 초 서울의 드라마 세트장에서 그의 연기는 시청률을 끌어올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폭행 사건 보도가 이어지자 대중의 시선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같은 인물이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는 사과와 반성을 반복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스타 개인의 일탈은 곧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었고 언론은 그의 삶을 명성과 위기의 교차점이라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배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가 지닌 기대와 실망의 서사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2015년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과의 충돌은 또다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사과했지만 충격과 안타까움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기사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시기 사람들은 배우 최민수의 앞날을 두고 끝없는 추측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잠시만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2년 3월 27일 서울 중구에서 최민수는 배우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최무룡은 1960년대를 풍미한 영화 배우였고 어머니 강효실 역시 무대와 스크린을 오간 연기자였습니다. 외할머니 전옥은 눈물의 여왕으로 불렸으며 증조부 강홍식은 일제강점기 시절 배우이자 가수, 연출가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연극적 혈통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에게 연기를 운명처럼 심어주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그는 자유분방하면서도 강한 개성을 드러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무대나 운동장에선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음악과 미술에도 흥미를 보였고 특히 풍부한 표현력과 체력은 후일 거칠고 강렬한 배우 이미지로 이어졌습니다. 또래들은 때로는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입학하며 연기의 길을 본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보여준 눈빛과 발성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훗날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 될 배우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청춘은 이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1986년 영화 신의 아들에서 주연을 맡은 순간 최민수는 거칠지만 신선한 에너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서울 극장가에서 상영된 이 작품은 비록 흥행 성적은 크지 않았지만 젊은 배우가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눈빛 속에서 억눌리지 않는 자유와 새로운 세대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남부군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그는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고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는 서울 시내극장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최민수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게를 가진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1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시청률 60%를 넘나들며 국민 드라마로 불렸습니다.
그 속에서 최민수는 투박하면서도 인간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993년 하늘 아래 길에서도 그는 드라마를 이끄는 힘을 보여주었고 그 시절 안방극장은 그의 표정과 대사로 가득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앉아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미 시대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1995년 영화 테러리스트와 드라마 모래시계는 그의 경력을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테러리스트는 흥행과 함께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안겨주었고 모래시계는 최고 시청률 60%를 넘기며 사회적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점 앞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는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는 신화를 썼습니다. 매주 방송 시간이 되면 거리는 한산해졌고 국민들은 그의 눈빛과 대사에 몰입했습니다. 최민수는 그 순간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영화 테러리스트는 전국 8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이어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는 한국의 3대 시상식에서 모두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치와 기록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상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그를 두고 촬영장에서는 거칠지만 후배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동료는 무대 밖에서 보여준 배려와 지도 덕분에 많은 이들이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카리스마의 아이콘이었지만 가까운 이들에게 그는 의외의 따뜻함으로 남았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자유와 저항의 이미지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자유분방한 태도는 바로 그 시대 청춘들의 욕망을 대변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그는 그 거울 속에 가장 선명히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시대를 대표하는 반항아라는 제목으로 그의 활약을 보도했습니다. 광고 제의가 쏟아졌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는 팬클럽이 생겨났고 국제 언론은 한국 배우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그를 주목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몇 안 되는 배우로 그는 전성기의 정점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환호와 박수갈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록 속에서도 그림자는 드리워졌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민수는 한 시민과 다투던 중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차량을 수십 미터 몰아 상대가 보닛에 매달린 채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중은 믿기 힘든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이미지는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2015년 여름 KBS 예능 프로그램 나를 돌아봐 촬영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제작진과 충돌한 그는 PD를 폭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는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하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방송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이라는 단어로 반응했습니다. 2016년 그는 한동안 공식 활동을 줄이고 해외 체류와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 배우가 낯선 땅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낸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놀라움과 슬픔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일부는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랐고 또 다른 이들은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9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보복운전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은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언론은 충격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판결이라 보도했고 대중은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스타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선고 직후 그는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그의 솔직한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논란에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의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의 말은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추락이 아니라 대중문화와 사회가 변하는 과정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확산은 작은 사건도 전국적으로 퍼뜨렸고 여론은 무섭게 반응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가 이제는 사회적 질타의 중심에 서게 된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동시에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사건 이후 그는 한동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서울 자택 근처에서 지인과 함께 산책하거나 교외에서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달리 소박한 일상으로 돌아간 그의 행보는 대중에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2019년 선고 직후 그는 고개 숙여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활동 재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무대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했지만 언론은 여전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했습니다. 2023년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에서 그는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절제된 연기와 차분한 태도는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료 배우들은 그를 따뜻한 선배로 불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청자들 역시 조심스럽게 그의 복귀를 환영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5년 그는 MBC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출연을 확정하며 새로운 도전을 알렸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작품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의 반항아로 기억된 그는 이제 조용히 배우로서의 길을 이어가며 여전히 무대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자유와 반항의 상징으로 불리던 최민수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화려한 전성기와 연이은 논란,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선 그의 모습은 한 인간의 복잡한 여정을 드러냈습니다. 돌아보면 그는 실수와 반성 속에서도 끝내 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거칠었지만 예술에 대한 진심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길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와 회복,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 그는 어떤 배우로 남아 있습니까? 혹은 어떤 인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까?